시장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미 해묵은 뉴스들, 유가 100달러 치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오고요. 국채 하면요, 역시 수백 개의 뉴스가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의 본질은 뭐죠?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물을 보는데 과거 방식을 투자하는 것으로 비교 분석하니까 앞뒤 밸런스가 맞지 않죠. 파월 연준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때가 일으키는 게 유가 때문에 그렇다. 유가가 빠졌잖아요. 당연히 얘는 이러한 급락성이 있었을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0월 6일 현재 시간 15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는데, 현재 증시가 상당히 혼탁하다 라는 단어가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와 달러로 인한 변동성 자체는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변동성 연출되고 있는데, 표현을 좀 하자고 하면 파괴력이라고 해야겠죠. 파괴력이 불과 이틀 전에 있었을 때와 현재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자, 또 지금 최근에 지표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임, 쉽게 말하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저녁 9시 반에는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에 대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제조업에 대한 취업자 수에 대한 발표가 9시 30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제 저녁에도 그와 같은 변동성들이 이미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회를 참고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변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지금 라운드 1이 시작한 9월 25일부터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극도의 양방향이라든지 또는 원웨이라든지 이런 방향성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라운드 1의 승부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젯밤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먼저 놓고 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같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일단 유가 부분인데요. 유가가 이젠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원웨이적인 관점을 가져가다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웨이적인 하락이 이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더 하락을 하긴 했는데 변동성의 모습을 보시면 나타나지만 이쪽은 원웨이적인 측면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길이 갈리는 구간에 들어왔다. 여기서 갈림길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냐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해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격적인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유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유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에서 보시면 제가 유가를 매매하는 부분들, 트레이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매매를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왜 조정 부분에서 왜
이걸 진입을 안 해요? 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뭐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시지만 사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유가를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가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네, 정답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서 이번 대회에서 승률을 높이신다라고 하면 참고하셔야 될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창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베스트자증권 검색하면 3101 화면인데 사실 다음 유가에 종목 대한 1분 부분은 전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유가가 뭐 100달러가 가는데 왜 간다더니 왜 이제서 폭락을 하냐, 이거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의 시세라는 것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정해진 방향성으로도 굳혀지면 그 방향성을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단할 때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불과 유가가 90불, 92불을 때릴 때, 제가 그때 아마 방송도 있을 거예요. 94불 갔을 때 영상인 것 같은데, 뭐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 뭐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뭐 절가가 지나고 나서 봐야 알겠지만 상투에서는 호재만 나옵니다. 주식이나 선물이나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주식도 상투에 가면 호재가 가득해요. 그리고 빠지고 시작하면 또 호재로 덮으려고 그러고요. 한참 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악재 뉴스만 나옵니다. 그게 주식의 기본적인 형태들이죠. 유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고유가에 대한 부분, 고유가에 대한 인식, 90불 이상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인식이 워낙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구간이고 조정의 테스트가 있었던 구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라는 표현이 좀 맞나요? 100불에 대한 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슈팅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 슈팅이 무슨 슈팅이었다? 속임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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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앞에 대회 영상 초반부에 보신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어디서 빠진다란 말은 못하지만 현재 가격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면 된다. 분할로 매도하는 게 지금 유리하다. 결국은 그 뒤에 바로 연달아서 6일째 급락을 하면서 완전히 시장이 부러져 버렸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95불, 82불이니까요. 13불이 빠진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그 흐름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뒤집어진 것처럼 모든 뉴스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긴밀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소통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뉴스가 이런데요. 뭐 어디서 이러던데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나한테까지 온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물론 이걸 듣고 계신 분이나 각자의 포지션이 어마무시하게 또 다르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온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매매 중에 트레이딩하고 있는 과정 중에 뉴스를 막 엄청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뉴스라는 것들은 이미 시세에 다 반영되어져 있거든요. 이미 반영되어져 있는 시세라는 거죠. 지금 국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채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실 게 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가 뭐 계속 최근에 보면 폭등을 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종료 1분 전입니다. 장마감 벌써 1분 전이네요. 뭐 주가가 무너진다. 이거 어제 나온 뉴스들은 보면 10년물 국채 가격 빠지려면 주가가 폭락해야 가격이 안정화된다. 별별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국채에 대한 시세는 벌써 이틀 전에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 시세가 이미 이틀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이후에 그 시세는 다 삭제를 시켰어요. 여기서 그 국채에 대한 쇼킹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 모두 다 지금 완화를 시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비교해드렸어요? 국채에 대한 비교해드렸죠? 국채 2023년 내내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냥 거기에서 유가처럼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던 것 뿐인데 거기에 너무 지금 예민하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 심리가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민한 반응이 이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이 부분을 종료되었습니다. 장이 종료됐답니다. 다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희석을 시킨 직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눈이 빠져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국면은 뭡니까? 지표예요. 지표인데 어떤 지표입니까? 근로에 관련된 지표라는 거죠. 근로자에 대한 지표라는 겁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표가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측면들이 지금은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통상적인 장세에서는 지금처럼 지표가 좋지 않으면 원래 주가가 빠져요. 근데 최근에는 해석 자체가 좀 달라서 지표가 좋지 않아야 금리 인상이 빨리 멈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표가 안 좋은 게 시장엔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어제 저녁에도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이제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가와 마찬가지로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뜬금포 없이 전거래일까지 상승을 잘하던 것을 갑자기 빼버렸단 말이죠. 여기까지 급등을 잘 시켜놨던 걸 갑자기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빼버리면서 나타났던 투매, 거래량에서 모든 게 증명되지만 투매가 나타난 이후에 결국은 다시 원복을 시켜버리더라는 거죠. 내용이 없었어요. 지표에 대한 측면들 전혀 뭐 데미지를 얻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내용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차피 저나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학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장과 같이 연동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시간대 흐름을 보면 유가가 급락을 할 때,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유가가 어땠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유가의 흐름들 자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자체가 계속해서 가격을 반등 시도도 일시적으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내려오더라는 거죠. 내려왔더라는 거죠. 내려오니까 뭐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지금 고유가가 떨어지면 뭐라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때가 일으키는 게 유가 때문에 그렇다. 유가가 빠졌잖아요. 당연히 얘는 이러한 급락성이 있었을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저는 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골드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측면인데 같이 봐보시자고요. 지금 골드가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죠? 점진적으로 이미 가격적으로는 빠질 만큼은 다 뺐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근데 여기서 안전자산인 골드가 가격이 눌리고 있다라는 기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주가 쪽은 올라간다는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달러나 이런 부분들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캔들을 보고 따라가신 분들은 아마 어제 이 구간에서 상당히 데미지를 당했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상하 변동성 어제 워낙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상하의 변동성을 많이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당할 확률이 큰데 그거를 다 따라다니다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내가 시장에 딸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시장에 딸려 들어가 버리는 순간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뭐 포인트 수, 지금 대회 중계에서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또 등수가 몇 분 바뀌신 것 같아요. 지난 영상 때랑 보면. 확실히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포인트 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등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 변동성을 활용해야 상위권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미 해묵은 뉴스들, 해묵은 뉴스. 유가 100달러 치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오고요. 국채 하면요. 역시 수백 개의 뉴스가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의 본질은 뭡니까? 선물의 본질은 뭐죠?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물을 보는데 과거 방식을 투자하는 것을 비교 분석하니까 앞뒤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혼돈스러운 변동성을 이렇게 유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현혹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대조 작업을 해라. 왜? 시세에는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시세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 반영되어 있는 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닌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에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유가 쪽이 한 번에 변곡점이 나올 것 같고요. 골드는 아직 좀 무거운 상태라서 좀 잠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히든 카드가 계속 지수예요. 지금 지수 쪽을 좀 같이 보시면 다우도 좀 같이 볼게요. 지금 미니다우 쪽을 같이 보시면 지수도 지금 계속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박스에서. 지금 박스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박스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지수랑 금이에요. 유가는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가 급진적으로 변해서 유가의 가격 흐름이 이미 깨졌고, 지금 지수와 골드 쪽에서 아직 변동성을 안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하나 더 변칙을 보자고 하면 유로가 있어요. 유로가 있는데, 어제 유럽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뭐냐면 연준에서도 그 정도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파월 연준 의장께서 발언의 성향 자체가 예전에 뭐 헬리콥터 벤 베네키나 아니면 앨런이나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는 좀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게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특히 이제 뭐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나 직설적이셔가지고 무서울 정도의 발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매파든 비둘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언에 대한 그런 신중성이 공격적인 경향이 좀 있었다 보면, 우리 여기는 조금 저희가 표현할 때 정치적 표현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게 있죠. 물론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항상 뒤에 수식어를 달아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저께 유럽에서는 이제 금리 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로화가 어저께 탈출을 하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탈출을 했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막 시작된 기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하지만 이거에 기본 가격 밴드가 있기 때문에 뭐 급진적인 형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로화 같은 경우도 돌아설 확률이 있다는 거죠. 돌아설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며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까지 지금 11일째. 그러니까 보름째 이 박스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보름째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결국은 흐름이 깨진다고 봐야겠죠. 이 흐름이 결국은 변화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변화될 확률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 변화에 대한 속도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가 흐름의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승률과 포인트가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근한 것 같고요.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무리한다고 해서 답안지가 쉽게 나올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임의적 해석을 하고 또 시장에서 해석한 내용을 보기보다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가 쪽에 대한 부분 좀 주목하시고 통화와 골드 쪽에서 급진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하시고, 유가는 이제는 약간의 양갈림길에서 양갈림길에서 지금 힘싸움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힘싸움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시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뭐 수익 적중률이라든지 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유지하고 계시고, 뭐 저희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뭐 수익 적중률 높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수익 적중률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갭이 좀 많이 나는데, 이 갭이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실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변동성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까다롭거든요. 좀 까다로운 변동성이 많고, 어제 저녁에도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또 하다 보니까 새벽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을 보지 말아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캔들을 보지 말아라. 뉴스를 보지 말아라. 거기에 현혹되는 순간 진짜 길은 이미 열려버려서 놓칠 수가 있다. 본질을 봐야 된다. 그 본질은 어떻게 보느냐. 상품에 있는 가격들에 대해서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따라가면 해답지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승부처가 나오면서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국채와 달러의 가격이 변화됐고, 국채와 달러의 가격이 변화가 되면 금 가격의 변화가 생길 거고 유로화의 가격의 변화가 생길 거다. 거기서가 또 한 번의 랭킹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베스트 대 유안타증권, 이베스트 대 유안타증권의 해외 선물 실전자 대회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도 참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뭐 수수료 이벤트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께서 직접 하시면서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생왕 송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